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인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그런 단체가 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이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석동현 변호사를 맞고발했습니다. 참. 시민단체 사세행이라고 있어요. 사세행. 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나. 여기서 오늘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답니다. 정말 무고라는 게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건지 아는가 봐요. 사세행은 말이죠. 지난 5일 전씨, 그러니까 전한길 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거든요. 그러자 다음 날인 6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이 사세행을 갖다가 또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고발이다 라면서 중대한 무고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사세행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김한매라고 하는 사세행 대표가 검사장 출신의 석 변호사는 법조 경력이 무려 38년에 달하는 법률 전문가라며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단순히 범죄의 성립이나 구성 요건에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무리한 보여주기식 고발을 한 무고죄의 죄책을 져야 된다. 라면서 또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를 사세행에서 고발을 했고 다시 사세행을 석동현 변호사 쪽 국민변호인단 쪽에서 또 고발을 했고 그러자 다시 그쪽에서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을 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마구잡이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입틀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내전 상태로 사실상 가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결과 때문에 대한민국은 분열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글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태가 정말로 심각한 대한민국의 분열 사태를 일으킬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말이죠. 정치는 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말이죠. 정적인 이 법이 이거를 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법이 말이죠. 그리고 법을 다루는 기관들이 오히려 안정화를 시키기는커녕 들쑤셔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쑤셔놓은 것이 공수처죠. 공수처라는 것도 왜 존재하는 게 된 겁니까?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검찰을 좀 견제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것이 문재인이 그런 의도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권의 일부를 공수처가 가져가는데 그 공수처가 가져가는 수사권은 뭐냐면은 검찰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를 갖다 수사 안 하잖아요. 검찰이 뭘 잘못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검찰의 잘못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견제 수단. 또 판사들이 뭘 잘못했을 때, 법원이 뭘 잘못했을 때 이 검찰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걸 또 수사 안 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견제 수단. 그러니까 판검사도 수사하고 그다음에 고위 경찰 공무원 수사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이 공수처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말이죠. 수사권도 없는 무슨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그야말로 그렇게 날뛴 겁니다. 공수처는 뭐 수사라고 만들어 놓은 거냐면 고위 공무원의 비리, 특히 그 고위 공무원 중에서 고위 경찰, 경무관 이상, 그다음에 판검사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라고 원래는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라서 사실상 검사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손을 안 대거나 못 대는 그런 어떤 영역.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이죠. 모두가 이 정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공수처가 오히려 들쑤셔가지고 난리를 떨어놓은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를 한다. 그다음에 이상하게 영장을 발부받고 이상하게 영장이 발부되고 그것이 또 이상하게 집행되면서 그냥 대한민국이 벌집 쑤신 것처럼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사법부 보세요. 사법부가 사법지원법원 사태가 왜 일어난 겁니까? 이 서부지방법원 사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법적 안정성을 또 추구해야 될 법원이 오히려 공수처하고 같이 짬짬이가 되어서 놀아난다든지 이런 불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들썩들썩하는 거야 그냥. 헌재는 또 뭡니까? 헌재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법을 갖다 유린할 때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이 헌재는 말이죠. 헌법을 지키려면 법을 자기들이 먼저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헌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까? 헌법도 지켜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될 때 자기들이 먼저 지켜야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같은 것도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같은 걸 자기들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헌법재판에서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같은 걸 자기들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하나도 안 지켜. 이런 걸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기들이 법을 갖다가 원림재판식으로 지금 하니까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안정화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원래가 정치의 어떤 동적인 불안정한 거를 갖다가 이 법에 그리고 법치의 안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정치도 지금 막 그냥 마치 지진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지금 사법도 화라산처럼 막 들끓고 있고, 그러면 이 나라가 전부 다 그냥 유동적인 상태로 움직이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엄청나게 움직이고 혼란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뒤집히고 이러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뭘 믿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하니까 국민들도 자기 방어에 나서는 겁니다. 그 자기 방어에 나서는 것이 바로 시위고, 그 자기 방어에 나서는 것이 바로 또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달고, 이건 다 자기 방어예요. 즉 원래가 태평성대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라는 것을 국민들이 잊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지도자인지도 몰라. 왕 이름을 모르고 그다음에 누가 관리인지도 몰라. 그게 태평성대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헌법재판관 이름까지도 다 알게 됐어. 헌법재판관 이름을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헌법재판관 이름도 알게 되고, 공수처장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공수처장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나왔던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말이죠, 사실상 가결인지도 몰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결이 뭔지도 몰랐다. 맞아요. 국회에서 가결이 뭔지 뭐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살면 언뜻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군인은 자기 맡은 바에 임무만 다하면 되는 거고, 상인은 상인으로서의 어떤 역할만 다하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조화로운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에요. 근데 전부 다 지금 헌재가 어떻고, 지금 뭐 사법부가 어떻고, 지금 구속 취소가 어떻고, 이걸 전부 다 여기 그냥 관심을 갖고 거기다가 지금 다 꽂혀 있게 됐으니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 가면 말이죠, 그것이 위험한 상태로 가게 돼요. 대한민국은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면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화산이 폭발하려면 조그만 화산이 퉁퉁 터지잖아요. 갑자기 이게 아무것도 징조가 없다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려면 조금씩 다 징조가 있잖아요. 먼저 그 징조가 있을 때 그걸 캐치를 하고 또 피난을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폼페이오 최후의 날, 그때는 말이죠, 그 징조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피하지 못하고 그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그 수많은 사람이 그냥 화산재에 묻힌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징조가 별로 없었다. 근데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도 분명히 조그만 징조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과학 기술이 없으니까 그걸 캐치를 못했겠죠.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항상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하나의 징조로 봐야 돼요. 징조로 봐야 된다고. 그다음에 지금 인권위에서도 말이죠, 우리 우파가 가서 거기서 이 좌파들을 갖다가 뭐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체크하고, 그다음에 좌파 이 국회의원들 나왔을 때 뭐 상당히 또 이렇게 시내로도 주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다 징조예요, 사실은 말이죠. 지금 뭐 헌법재판소를 또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경찰이 뭐 지금 그걸 갖다가 뭐 잡기 위해서 뭐 수사를 한다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미봉책이고 실제는 이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법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법대로 하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법대로 하네. 법대로 하지 않은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왜 한덕수를 먼저 안 하고 마은혁을 먼저 하냐는 거예요. 한덕수 사건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럼 선입 먼저 들어가면 선출 먼저 나온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한덕수 사건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사건 중에서도 가처분 사건이 있고 본안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가처분 사건을 먼저 하지 누가 본안 사건을 먼저 합니까? 한덕수 가처분 사건은 놔두고 본안 사건만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처분 사건은 먼저 합니까? 151석이 맞느냐 200석이 맞냐 그걸 제껴놨다니까. 그리고서는 본안 사건을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개판이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완전히 개판이지만 특히 한덕수 사건을 안 하고 마은혁 사건을 먼저 했다는 것이 마은혁을 빨리 끌어들여 가지고 9명 만들어 그중에 6명 만들려고 그러네. 이렇게 된 거야. 정말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그 문제 없기를 바란다면 빨리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법대로 해야 될 기관은 사법부예요. 특히 헌재 그다음에 무슨 형사재판 다 할 거 없어.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정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유동 상태에 있다. 어떻게 어디서 이 화산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나서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